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살다 보면 간혹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기분이 나빠지면서 심한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비난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비판의 근거가 부족한 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해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을 퍼붓는 사람을 보면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나쁜 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것 또한 일방적 비난을 퍼붓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비판과 비난을 엄격히 구분하는 일이다. 그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비판과 비난은 어떻게 다를까? 둘 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엇비슷하다. 하지만 디테일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비난은 상대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 다 잘못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비판이란 잘못을 지적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하는 지적을 말한다. 반면 올바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잘못이나 결점만을 꼬집어 말하는 것은 비난에 해당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근거도 없이 남을 비난하는 일은 좋지 못한 행위이며 피해야 할 행동이다. 그렇다면 비판은 어떨까? 타당한 근거를 가진 비판 행위도 비난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어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다. 합리적 근거 없이 타인을 나무라는 비난과는 달리 정당한 비판이라면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금기와 독단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닫힌 사회라며 가열차게 비판했다. 그는 그 어떤 비판도 불가능한 곳보다는 합리적 비판이 자유로운 곳이 더 나은 사회, 즉 열린 사회라고 주장했다.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닫힌 사회는 전체주의나 독재국가일 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비판과 비난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나를 두고 저 친구는 너무 비도덕적이야 라는 뒷담화를 했다고 치자. 그 사람의 주장은 비판일까, 비난일까? 부정적 평가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비난처럼 들리기 쉽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상황은 비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평가한 사람에게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비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적 평가가 비판인지 비난인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억울한 면이 남아있다. 현실에서는 어떠한 부정적 평가가 당사자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당사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 결과 근거가 있는지 따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민재판에 회부되었고 당사자는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최종 선고를 받는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비판이든 비난이든 간에 그것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비난 또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우선 어떤 경우라도 비난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버릴 필요가 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세상에는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고 뜯나니 말이 많아도 비난을 받고 말이 없어도 비난을 받고 말이 적어도 비난을 받는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말을 많이 해도 말을 안 해도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평소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런 유형은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을 의식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욕망을 후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 전국시대 사상가 귀곡자가 이런 말을 했다. 작은 예절에 얽매이는 사람은 영화로운 이름을 얻을 수 없고 작은 치욕을 마다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다. 귀곡자는 큰 공을 세우려는 사람은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비난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큰일도 도모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큰일을 기획하는 사람에게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반대와 비난을 무심하게 대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난하는 사람의 의도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악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동양고전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배로 강을 건너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빈배가 떠내려와 부딪히면 아무리 성미가 급한 사람도 화를 내지 않지만 떠내려오는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화를 내고 상대에게 욕설을 퍼붓더라. 배가 부딪히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상대가 의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화를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 비난의 말을 들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별뜻 없이 가볍게 한 말이라면 특별히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억지로 의도를 집어넣어서는 곤란하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가해자의 자제력이 아니라 당사자의 해석력에 달렸다. 현명한 사람은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